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벡터의 내적입니다. 자, 각자 공책에다가 적어가면서 정확하게 이해도 하고 그리고 암기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은 이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벡터의 내적인데 A라는 벡터가 있고 그리고 B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러한 기호가 있고요. 자, 얘를 읽어줄 때는 A 내적 B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녀석은 A 벡터의 크기와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의 세타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때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설명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두 각 중에서 작은 각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므로 만일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그때의 세타의 범위 자체는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자, 요 녀석을 A 벡터다라고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을 B라는 벡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녀석을 세타다라고 했을 때 이 세타의 범위를요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 벡터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사용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A 벡터를 B 벡터로 지금 정사용을 시키게 된다면 그때 이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그 말은즉슨 무슨 뜻이냐면 A 벡터라고 한 녀석에다가 코사인의 세타를 하게 되면 그때는 빨간색 선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B 벡터의 크기를 곱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번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B 벡터라고 하는 것을 A 벡터 쪽으로 이렇게 정사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B 벡터라고 한 녀석에다가 코사인의 세타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엔 그 말은즉슨 결국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지금 코사인의 세타 그리고 곱하기 A 벡터의 크기 자, 이렇게 해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서로 동일하게 나온다. 그러므로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 그 녀석의 코사인의 세타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제가 예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자, 여기서 그냥 편의상 요거를 좀 지웁시다. 자, 등호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세타가 파이보다 작다라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기를 B 벡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A 벡터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가 세타거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적 공식을 그냥 활용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A 벡터 내적 B 벡터 얘는 A 벡터의 크기의 B 벡터 거기에다가 코사인의 세타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코사인의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는 둔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으므로 결국엔 얘는 0보다 작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잠시만요. 이 녀석은 0보다 크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요. 만일에 이걸 기하학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처럼 파란색 선으로 이 B벡터를 이제 연장을 해가지고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A벡터라고 하는 것을 지금처럼 정사형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크기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이 녀석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해당이 되니까 이 크기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A 벡터의 그 다음에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과 동일하게 되려면 결국에는 이렇게 써야겠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B 벡터를 할 건데 여기에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에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 그 녀석의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녀석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이런 식을 어떻게 유도해서 쓸 수가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수의 학생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적이라고 하는 것을 크기의 곱이다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처럼 마이너스, 즉 음수가 나오는 부분이 분명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벡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실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의 과정 속에 어떻게 해요? 크기라고 하는 것을 유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세타라고 하는 것을 0 또는 파이다라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절대값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 거기에다 코사인의 세타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세타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A 벡터 곱하기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파이를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달고 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0이나 파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는 서로 평행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한다면 실수배를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실수배라고 했으니까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 B 벡터의 어떻게 실수배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B 벡터라고 하는 것은 A 벡터의 실수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타가 이번에 2분의 파이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절대값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 거기에다가 지금 곱하기 코사인의 2분의 파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지금 결국엔 얘가 0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0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 벡터 내적에 B 벡터를 했더니 얘가 0이 된다? 아, 두 벡터는 수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뭐냐면 제가 그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만일에 A 벡터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는 어떻게 해요? B 벡터라고 하는 것이 0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게 된다면 두 벡터의 내적은 당연히 0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내적의 결과값이 0이 나온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두 벡터가 수직이다라고만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둘 중 하나가 0벡터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만일에 A 벡터 그리고 B 벡터가 0벡터가 아니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자, 0벡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두 벡터가 수직을 이루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시다. 만일에 A 벡터 내적에 그 다음에 A 벡터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지금 크기도 같고 방향도 서로 같은 거잖아요. 방향이 서로 같다라는 그 말은 즉슨 결국에는 세타라고 한 녀석이 0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A 벡터의 크기, A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의 0이 해당이 되므로 결국엔 얘는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같은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워낙에 연산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벡터의 내적에 대한 성분 표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제목입니다. 벡터의 내적, 성분 표시입니다. 자, 얘를 이제 어떻게 이제 유도를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자, 우선은 이렇게 봅시다. A 벡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1, A2다라고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B 벡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B1, B2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벡터, 특히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시점 자체를 특정 점으로 이제 고정을 시킨다라고 하는 게 위치 벡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직교좌표계 선상에서는 지금처럼 좌표화를 시킨다라는 그 말은즉슨 결국에는 시점을 모두 원점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을 A라는 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녀석을 편의상 A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 녀석의 지금 성분이 A1, A2라고 했으니까 종점 자체가 지금 A1, A2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녀석이 A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둘까요? 자, 이 녀석을 B라는 점이라고 둘 건데, 이때 이 B는요, B1, B2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다라고 볼게요. 자, 여기는 역시나 세타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구도에서 이제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코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코사인 법칙을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지금 보세요. A에서 B까지를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AB 선분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5A의 제곱 플러스 5B의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다시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잘 따라오세요. 5A 곱하기 그 다음에 5B,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코사인의 세타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의 제곱은 결국에는 어떻게 쓰죠? A1 마이너스 B1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A2 마이너스 B2의 제곱입니다. 얘를 먼저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A1의 제곱, 그 다음에 A2의 제곱, B1의 제곱, B2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A1 곱하기 B1이고요. 다시 마이너스 2 곱하기 A2 곱하기 B2입니다. 됐습니까? 곱하기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요 녀석은 우변을 한번 보시면 5A의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1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2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5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B1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마이너스의 2 곱하기 5A 그 다음에 5B 그리고 코사인의 세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서로 없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로 다시 묶어서 결국에는 A1, B1, A2, B2. 자, 요 녀석은 결국엔 마이너스 2, 5A 선분, 그 다음에 5B 선분. 그리고 코사인의 세타입니다. 그런데 이 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가 결국엔 뭐가 됩니까? A 벡터,
크기, 그 다음에 B벡터의 크기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가 서로 없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A벡터 크기, B벡터의 크기의 코사인의 세타. 자, 이 녀석을 우리가 A벡터 내적의 B벡터라고 약속을 했었고요. 얘는 성분에서는 지금 각각 어떻게 해요? X 성분은 X 성분끼리, 그리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서로 곱을해서 더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얘는요, 정확하게 외워두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내적은요, 그냥 다 중요해요. 예,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또 이제 같이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여기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질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평면 벡터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공간 벡터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것으로 할게요. 자, 보시면 그때의 코사인은 세타,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입니다. 그때의 그 각에 대한 코사인이에요. 그랬을 때 얘는 지금 보시면요. 자, 요 녀석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서로 비교를 하게 되면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고 그 녀석 분의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의 내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얘를 조금 더 풀어서 쓰게 되면 만일에 성분 표시로 나타낸다 라고 한다면 A1 곱하기 B1 더하기 A2 곱하기 B2. 자, 이 녀석을 어떻게 해요? 각각의 크기. 자, 루트 A1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이고요. 곱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엔 코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적을 활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내적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요, 두 벡터는요, 자, 이 내적은요, B벡터 내적 A벡터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즉,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A벡터 그 다음에 내적 B벡터인데 얘가 결국에는 지금 A벡터의 크기와 B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거든요. 됐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의 자리를 서로 맞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녀석의 자리가 맞바뀌니까 결국엔 동일해집니다. 즉, 이 내적의 결과값 자체가 실수값에 해당이 되니까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은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교환법칙이 내적에서도 성립을 하더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수배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K 곱하기에 A 벡터, 자, 그 다음에 내적의 B벡터다라고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얘는 A벡터라고 하는 녀석의 내적에 K의 B벡터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얘가 실수배 성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K랑 A벡터가 서로 곱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 자, 봅시다. 성분 표시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그러면 K에 그 다음에 A1, 그 다음에 B1이었고요. 이 녀석의 내적에 그 다음에 B벡터. 그러니까 B벡터는 아까 B1, B1, 가 아니죠. A2, B2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실수배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즉슨 결국엔 각각의 성분에다가 실수배를 한다라는 소리니까 K의 A1, K의 B1이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녀석에다가 다시 A2, B2. 그러면 얘는 각각의 성분끼리 K의 A1, A2 플러스 K의 B1 곱하기 B2 이렇게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잠시만요. 제가 뭔가 설명을, 제가 좀 헷갈린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위에 거랑 좀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자, 뭐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아까 제가 A 벡터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A 벡터라고 하는 것을 성분 표시할 때 A1, A2다라고 했었고, B 벡터라고 하는 것을 B1, B2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수배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K의 A1, K의 A2, 자, 거기에 내적에 그 다음에 B1, B2, 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K의 A1, B1 더하기 K의 A2, B2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A1 곱하기, 그쵸? 그 다음에 K의 B1 다시 더하기 A2 곱하기 K의 B2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녀석은 A1, A2 그 다음에 내적에 K의 B1, 그 다음에 K의 B2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다시 A 벡터 내적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것은 K 곱하기에 어떻게 B 벡터 실수배를 의미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므로 이 녀석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보시면 또 이런 것도 있죠. 분배 법칙이요.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내적을 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분배 법칙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얘는 얘를 편의상 뭐라고 한다고요? A1, 그 다음에 A2. B라고 하는 것을 B1, B2. C라고 하는 것을 C1, C2라고 합시다. 그러면 서로 간의 벡터의 합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성분끼리 더하면 되겠죠. B1 더하기 C1, B2 더하기 C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A1, A2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이제 내적을 하게 되면 A1 그 다음에 곱하기 B1 더하기 C1이 되죠. 됐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다시 더하기를 할 거고 A2 B2 더하기 C2.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1, B1, A1, C1, A2, B2, A2, C2 이렇게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요 녀석과 요 녀석을 합하면 A1, B1 더하기 A2, B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랑 얘를 따로 또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A1, C1 더하기 A2, C2입니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 뭐가 됩니까? 얘는 A1, A2 내적에 B1, B2가 됩니다. 다시 더하기 얘는 A1, A2에 C1, C2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얘가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벡터의 성분 표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해요? 매우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만약 그렇다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제곱이다. 자, 얘는요,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면 각각의 벡터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2 곱하기 A 벡터의 내적입니다. 그리고 B 벡터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 그대로 활용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얘를 같은 것을 서로 이제 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따로따로 분배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A 벡터 내적의 B 벡터입니다. 다시 플러스 A 벡터의 내적의 B 벡터입니다. 더하기 B 벡터의 내적의 A 벡터입니다. 플러스 B 벡터의 내적의 B 벡터입니다. 그러면 같은 것끼리의 벡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자, 요 녀석 A입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절대값 A 크기의 제곱, 요 녀석은 절대값 B의 크기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에 A 벡터 내적 B 벡터.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주의사항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중간에 어떻게 해요? 내적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A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B 벡터에 A 벡터 빼기의 B 벡터. 자, 요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에 빼기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